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려고 돼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려졌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친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2013년 7월 4일) 목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입니다. 데일리 고발뉴스가 어제 방송해드린 망치 부인의 눈물,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언론이 숨 죽인 시대, 이를 참지 못한 한 시민이 인터넷 방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초등학생 딸이 처참한 언어 테러를 당해야만 했던 사연이 알려지면서 참 많은 분들이 함께 눈물을 흘려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제외하고는 아직 단 한 곳의 언론사도 망치 부인과 관련된 기사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데요. 망치 부인은 남은 머리카락을 삭발하겠다고 합니다. 월요일입니다.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고 중재할 수 있는 기관도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주권자를 보호할 헌법이 정지된 그야말로 야만의 정글 그 자체입니다. 망치 부인은 NLL 노름을 정치권이 접고 12.19 부정선거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누가 망치 부인의 정당한 희망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누가 망치 부인의 삭발을 막아줄 수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어제보다 93분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4,114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언론사상 유례가 없는 폭거가 지금 이곳 한국일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온 기자들을 모두 내쫓고 악덕사주가 새롭게 기자를 뽑는답니다. 지난해 장기 파업을 거치면서 시험 삼아 써본다 하는 뜻의 시용 기자를 뽑아서 뉴스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MBC의 사례를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MBC 노조의 장기 파업에 맞서 처음으로 투입된 시용 기자, 일종의 구사대 기자로 수차례에 걸쳐 30명에 달하는 인력이 뽑혔습니다. 이들은 MBC 기자들을 내쫓고 현재까지 정치, 경제, 사회부 등 주요 부서 핵심 출입처를 장악해 MBC 뉴스의 공영성과 신뢰도를 막장으로 끌어내린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MBC 파업 당시 고발뉴스는 과연 이들이 어떤 생각으로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박 기자, 반갑습니다. 지금 9시 발뉴스 소식껏 지금 하시는 거 아니세요? 저는 부산에 그 명령을 받고 온 거기 때문에 네. 부산 MBC 명령을 받고 온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기 기자가 군인은 아니잖아요. 한 말씀만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대단히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확고한 자기 의지가 있을 텐데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기보다는 이렇게 간곡하게 사양을 하시네요. 이곳은 서초동 대검찰청에 있는 기자실입니다. 108호 기자실인데요. 이곳에도 MBC 부스에 MBC 기자로 보이는 분들이 굳굳하게 취재를 하고 계시다고 해서 그분들은 또 어떤 철학과 언론관을 가지고 현장을 지키고 계신지 직접
말씀 듣고 또 한 수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시죠.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또 행복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자리가 바로 수백 명의 기자와 PD들이 지금 길에서 흘리는 피땀의 결과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결과라고 생각해 보진 않았고요. 뭐 꾸준히 다른 기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공중파에 오고 싶어 하는 거는 방송 기자로서 누구나 당연한 것일 테고, 다만 이제 얼마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당연히 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네, 좀 행복하게 꿋꿋하게 기자실을 지키고 있는 전재홍 기자 말씀 들어봤습니다. MBC 뉴스의 공영성을 망가뜨린 구사대 시용 기자가 한국일보에도 출연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는 장제구 회장의 회사 돈 200억 배임 사건을 문제 삼아 노조가 회장을 고발하자 기자들이 따르는 편집국장을 해임한 데 이어 편집국 기자 전원을 몰아낸 상태인데요. 그동안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짝퉁 신문을 만들어 온 사측이 급기야 어제부터 구사대 역할을 할 경력 기자들을 뽑겠다고 공고를 내기에 이른 겁니다. 저희가 180명의 기자들이 파업도 아닌 상태에서 다 기사를 쓰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경력 기자를 뽑는다라는 발상 자체가 황당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경력 기자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들어가지 못하도록 회사에서 용역을 계속 동원해서 막고 있는데 그럼 진짜 저희들이 로비에 앉아서 농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용역의 호의를 받으면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과연 그 정도로 생각이 없는 사람이 과연 어떤 기자라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죠. 이곳은 한국일보 15층 편집국으로 향하는 좁은 복도인데요. 복도 양쪽에 한국일보 기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격려 메시지가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외롭고 힘든 싸움 힘내세요. 새누리당 국회의원 남경필 의원의 지지글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네요. 여기 보면 한국일보 반드시 이길 겁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지지합니다. 존경합니다. 문재인 의원 글씨도 있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 노회찬 의원. 한국일보는 국민이 지킵니다.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투쟁이 반드시 승리하기 바랍니다. 진보당이당 노회찬. 많은 분들의 지지 메시지가 답지하고 있습니다. 경력 기자 선발에 대한 한국일보 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편집국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안에 들어가 볼 수 없습니까? 자, 계세요. 자, 고발뉴스에서 왔는데요. 자, 한국일보 책임자 계시면 잠깐 인터뷰 좀 하려고 왔습니다. 계십니까? 자, 왜 이 언론사 출입을 막고 있습니까? 안에 직원 없습니까? 지금 내부로 들어가서 한국일보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좀처럼 길을 내주지 않으시네요.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보고 다른 방법으로 한국일보사의 입장, 과연 MBC에서 무용 지물로 확인된 시용 기자들을 뽑을 것인지, 뽑는다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사측 입장을 좀 꼭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역들의 반대로 끝내 한국일보 사측의 설명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응시자를 가장해 이번엔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 지원하면은 1차 발표는 언제 나나요? 그건 추후에 개별 통지할 건데요. 우편 접수로 여기 이력서랑 여기 나와 있는 서류 보내드리면 되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근데 지금 많이 지원자가 많은가요? 아니 지금 초라서 그것까지 저희가 알려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기자란 과연 무엇일까요? 감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대단한 능력 필요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정직하게 듣고 바르게 말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입니다. 나는 정직한가? 나는 바른가? 끊임없이 되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바로 염치가 필요합니다. 언론사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만큼 한국일보 사주가 내미는 손
충분히 유혹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론계 후배들께 부탁드립니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원서내지 말기 바랍니다. 기자 이전에 우리 인간이 됩시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그저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대거 통과됐는데요. 대리점 거래의 공정성을 지켜주기 위한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은 그만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남양유업 피해 대리점주들 또다시 긴 싸움이 불가피할 듯한데요. 이분들을 돕기 위한 집회가 남양유업 앞에서 열렸습니다. 고발뉴스가 다녀왔습니다. 남양유업은 합리적인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라! 남양유업 본사 앞에는 단식을 이어온 피해 대리점 협의회와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 등이 함께 모였습니다.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한 목소리로 남양유업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남양유업은 겉으로는 사과하고 뒤에선 뒤통수 치고 그리고 겉으로는 합의할 것 같이 하면서 뒤에서 딴소리 하면서 벌써 저희가 앞장서서 중재를 쓴 지 한 달 반이 넘도록 전혀 협상의 진척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참으로 분노스럽습니다. 법 미뤄진다고 슬슬 소나기만 피하자는 심정으로 이렇게 피해가서 문제가 해결될 줄 아는 그런 모양입니다. 국정원 게이트 저격수로 유명한 진선미 의원도 참석했는데요. 진 의원은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경제민주화를 실천한다는 취지로 조직된 이른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멤버입니다. 저희 을지로위원회는 이후에도 모든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국회에서 반드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진행을 할 거다. 이날 집회에서는 남양 측의 이중적 행태에 대한 비판 외에도 최근 남양유업이 결혼 또는 임신한 여직원의 비정규직 전환이나 퇴사를 종용해온 사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남양유업의 소비자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대표한다면서 대신한다면서 우유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일을 하다가 아이를 결혼을 하면 밀어내고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근로기준법을 어겼습니다. 차별적인 대우를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남양유업 피해 당사자로 벌써 15일간이나 단식 농성을 이어온 대리점협의회 대표가 나섰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 밥을 굶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어서 타결되기를 호소했습니다. 더 이상 밥을 먹기 위해서 밥을 굶어야 하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고 우리가 만나서 서로 따뜻한 저녁 한 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생의 사회가 되었으면 내가 언제 다시 나의 가족과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너무 가슴 아픕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우원식, 장하나 의원 등은 남양 본사에 들어가 사측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두 의원에게 면담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양 사측이 오늘부터는 대표자를 협상 테이블에 내보내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남양 측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오늘 남양유업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요. 지난달 24일 올렸던 남양유업 1천여 대리점과의 상생안을 완전히 합의했다 하는 팝업 광고창이 띄워져 있던데요. 우선 그 광고부터 내리고 대화를 시작하는 게 어떨지 권해봅니다. 12.19 부정선거에 대한 시국 선언이 사회 곳곳으로 타들어가고 있고 시민들의 분노가 SNS와 인터넷을 태우고 있는데요. 세상은 정작 너무도 조용합니다. 오히려 때 아닌 NLL 안보 광풍이 국회를 넘어서 신문 방송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끝없는 가시밭길인데 자세히 보니까 참 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먼 길 떠나는 시민들에게 저 북극성처럼 꺼내볼 수 있는 말씀을 서혜성 교수께 특별하게 부탁드렸습니다. 3분 직설입니다. 3분 직설입니다.
나는 고발한다. 에밀 졸라의 이 말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인간 양심을 울리고 있습니다. 유명한 드레피스 사건에서 거짓을 고발하고 외친 이 말은 프랑스어였지만 오래전부터 세계인의 언어, 인류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나는 반대한다. 4대강 파괴에 맞선 한국인의 이 외침은 생태 약탈을 다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빛나는 반대였습니다. 어떤 정의든 늘 하루아침에 이룩되는 것은 아닙니다. 4대강은 파괴되었어도 한국인의 생태양심, 사회양심은 파괴되지 않았음을 대자연에 새긴 이 일은 반대의 역사뿐 아니라 그 강물이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시대의 강물로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증언한다. 이승만 독재, 박정희 쿠데타와 유신 독재, 전두환 독재에 한국인은 맞서왔습니다. 한국인은 오직 자신들이 싸운 만큼 자유를 누려왔습니다. 최고의 한류는 바로 한국 민주화운동 역사입니다. 한국인의 몸과 기억은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다른 한 가지를 역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나는 반성한다. 한국 현대사에서 이 말은 여지껏 울려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모순은 늘 사회양심의 빈곤으로 작동해왔습니다. 이것이 한국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임은 물론입니다. 인간 양심 타락과 헌법 파괴, 공동체에 대한 배신을 징계하지 못한 채 역사가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알다시피 그들은 친일파와 독재 세력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친일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고 독재에 대해서 단 하루도 진정한 성찰과 반성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 상징이 29만 원이고 인혁당 살인에 대한 양비론 따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혼란 또한 여기서 비롯되고 또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양식 있는 한국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발한다. 저 지배 권력의 거짓을, 범죄를. 나는 반대한다. 헌법 능멸을. 나는 증언한다. 정의를 향한 대중의 전진을. 이 모든 말을 합치면 한마디입니다. 나는 부정한다. 절차의 투명성과 과정의 윤리성이 훼손된 대통령 선거를, 이를 덮기 위해 등장한 남북 정상회담록 공개 공작을, 종북 노름을, 그리하여 주권자라면 마땅히 저들의 입에서 나는 반성한다 라는 말을 끌어낼 때까지 외쳐야 합니다. 나는 부정한다를. 조문이 있다고 해서 헌법체제인 것은 아닙니다. 그날까지 헌법은 제자리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 번 더 서슴없이 동의를 구하건대 나는 부정한다. 이것이 이 여름 나의 그리고 우리의 슬로건입니다. 3분 직설이었습니다. 내일은 7월 5일 고 이한열 열사의 26번째 기일입니다. 역사의 맨 앞줄에 서서 26년 전 독재의 직격 체류탄에 맞아 쓰러졌지만 불행히도 열사는 아직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를 죽인 독재자 전두환이 여전히 못된 권력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기일에는 열사께서 편히 영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 자본과 권력, 도그마, 모든 독재에 반대하는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 헛된 다짐이 되지 않도록 저희에게 질책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 2013년 7월 4일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